그러면 먼저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떠한 취지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하게 되었는지 그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주관처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관처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고 부르고 있고요. 정확한 명칭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입니다. 요 빨간 열매를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빨간 열매 3개가 달려있는 이 마크가 바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모금 사업을 상징하는 마크입니다. 열매의 빨간색은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고요. 하나로 모아진 줄기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나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자는 나눔의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게 된 이 기획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의 수행 기간은 저희 소망 JMP 보호 작업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발달 장애인의 소망을 담은 아름다운 자립의 실천의 장이 되고자 설립이 된 저희 소망 JMP가 이번 사업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뉴 노멀 시대의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어, 직업재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복지관이나 복지관 산하에 있는 직업재활 시설들은 다양한 인력 자원이나 물적 자원들로 인해서 이런 코로나19 시대에도 여러 가지 조금 색다르고 독특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같이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은 아무래도 여러모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조금 더 구체적이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뉴노멀 시대에 어떠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고민하다가 직업재활 시설, 특히 소규모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을 좀 더 슬기롭고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보자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뉴노멀 시대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코로나19 상황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자 이 기획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복지 현장에 많은 수요들이 있는데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체계들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 뉴노멀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저희가 대처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뉴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나 표준을 뜻하는 것으로서 원래는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 때 도래하게 된 맞이하게 된 그러한 변화들을 전문가들이 뉴노멀이라고 칭했었는데 그것이 정말 예측하지 못했고 다들 너무나 당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다시 적용할 만한 그러한 단어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많이들 이 단어를 사용해서 연구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뉴 노멀 2.0 시대가 왔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이 대유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롭게 어떤 기준들이 생겨났다라는 뜻으로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저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떻게 보면 강제적일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자발적으로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거리를 좀 두기 시작한 어떤 그런 것들이 문화화 되어서 요즘 시대에 그렇게 자리 잡았는데요.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하고 얼굴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아무런 불편함이나 거리낌이 없이 대화하던 그 시절이 어떤 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적이든 혹은 자발적이든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강제 언택트 시대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접촉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언택트라는 단어가 요즘 또 새롭게 많이 사용되어져 오고 있고요. 이러한 시대로 변화가 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점점 더 어떤 소통의 도구가 이러한 노트북, 컴퓨터라든지 혹은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 어떤 언택트 시대로 변화를 해버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노멀 2.0 시대에 우리가 맞게 된 가장 큰 변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뉴노멀 시대에 적응을 해야 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달라졌고 변화가 된 상황이지만 우리가 꼭 이거에 적응을 해야 하나요? 라고 그냥 좀 기다리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 변화들에 우리 장애를 가진 우리 소망 JMP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지 그 방법들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복지 서비스 실시 기관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미 고민을 시작했고 또 움직임도 시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시대에 적응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인 결제기라는 게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요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식당에 가면 어디든 이러한 기계를 통해서 주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 식당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거기 있는 직원에게 말하고 그 직원에게 설명을 했을 때 궁금한 게 있거나 다시금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해서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달라지고 점차 무인 결제기를 활용하는 식당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키오스크라고 하죠. 네, 요 기계를 통해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해야 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사실 저도 이 기계를 사용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게 아직도 어려울 때가 있고요. 써도 적응이 안 되고 식당마다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무인 결제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이거 불편하니까 그냥 저 사람한테 결제할게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부분들에 무인 결제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밖에 나가서 내가 굶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하는데 그것도 무인 결제기. 또 내가 그러면 사 먹자고 해 먹으리라 해서 내가 재료를 사러 마트를 갔는데도 거기서도 무인 결제기.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무인 결제기. 요즘 아이스크림 가게도 다 무인으로 돼 있고 어떤 곳은 그냥 물건을 사는 것 자체가 다 무인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다 있다고 하는 그 마트에 가서도 점원이 없어서 저희가 결제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걸 알고 친구들에게 아예 그것을 프로그래머해서 무인 결제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몇 번 하니까 적응이 되는 것들을 보니 이제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도 자꾸 연습을 하면 또 적응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무인 결제기가 증가한 것과 아마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가뜩이나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들이 많아졌고, 뭐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콜센터에 전화를 하더라도 먼저 그 기계의 절차들을 거쳐야 내가 그나마 상담원이랑 연결이 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최근에 코로나19 감염병이 대유행하면서 어떤 은행, 어떤 지점에서는 아예 창구를 닫고 그 모바일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은행 업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한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잠깐이어서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더 유용하다고 점차적으로 판단하는 추세고, 그래서 우리가 뉴 노멀 2.0 시대가 왔다, 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은행 업무를 봐야 하는데 그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기로만 가능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교육 방식이 많이 개편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책가방을 메고 책을 싸들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나란히 앉아서 선생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선생님도 학생들의 얼굴을 보며 수업을 했던 것이 당연했었는데, 이제는 이 방법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수업을 하고 핸드폰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 것들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아졌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만큼 우리의 삶에 익숙해진 상황이고요. 이것이 사실 저희 친구들의 어떤 직업재활 프로그램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된 것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는 기관이었는데, 이제는 강사가 출입을 하는 것도 정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 특히나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이라는 이유로 외부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잘 하고 있고 조심하고 있지만 장애인 시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하고, 차라리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강사의 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사 선생님에게 수업 영상 촬영을 부탁을 드렸고, 그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점차 이 활동의 방법들이 달라지고 있고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는 게 난 어색해서 안 할래 라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것에 적응해 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도 못해요 라는 말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를 고민하고자 조금 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이제는 저희에게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 계속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달라진 상황에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기보다는 그럼 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마련된 일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저희의 의지 또는 우리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작업장에 나오지 못했던 기간들이 꽤 길게 있었죠. 그때
참 마음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케어하는 부모님들도 너무 힘들어 하셨었고, 친구들도 지금까지 어쨌든 작은 사회를 경험하던 그 시간들에서 다시 원점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고, 이제는 서로 대면하기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졌고,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손 놓고 있지 말고, 친구들이 직접 어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자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알아갈 수 있도록 돕자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어, 적은 효과가 아니라 그래도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예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부모님들도 또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새로운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